그러면 오행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육부 양경락에서는 오행혈의 배열이 금, 수, 목, 화, 토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 수, 목, 화, 토라고 하는 이 오행혈은 그 하나하나가 전담하는 인체 구성 요소가 있어요. 피부를 말해요. 맥, 혈관을 말해요. 기육을 말해요. 살이 찐다, 살이 빠진다 할 때 살이에요. 그 살을 기육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 금은 피무, 육부 양경락은 순서가 금, 수, 목, 화, 토예요. 금혈은 피부의 문제를 해결해요. 수혈은 골수의 문제를 해결해요. 목혈은 근육의 문제를 해결해요. 화혈은 혈맥의 문제를 해결해요. 토혈은 기육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말하는 증상을 들어보면 이게 금의 증상인지 수의 증상인지 목의 증상인지 알 수 있어요. 환자가 와서 나는 지금 어떻게 아파요. 그러면 시술자인 내가 환자가 말하는 증상을 오행혈 중에 어떤 오행혈의 증상인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환자가 피부의 증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환자는 이렇게 말해요. 4살 같지 않아요. 감각이 좀 둔해요. 아니면 손끝, 발끝이 좀 찌릿찌릿해요. 이런 식으로 4살 같지 않아요. 감각이 좀 둔해요. 좀 찌릿찌릿해요. 근질근질해요. 그러면 지금 이 환자가 와서 내 피부 감각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얼른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러면 지금 피부 감각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금, 수, 목, 화, 토 5개의 오행혈 중에서 어떤 혈을 머리에 떠올려야 되냐면 지금 어느 경락의 문제인지는 2번째예요. 이 사람은 금혈을 쓰자는 뜻이구나. 제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남자분들은 드물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뒷머리에 귀 뒤쪽으로 전기총을 쏘듯이 쿡 쑤시는 일이 생겨요. 여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뒤에 풍지, 담경 라인이나 족태양 방광혈 라인 쪽으로 꾹 계속 찌르는 게 아니고 한참 있다 쿡 쑤시고 지나가고 쿡 쑤시고 사라지고 그래요. 이거를 소후두 신경이 아프다 그래서 소후두 신경통이라 그러는데 잘 주물러도 낫고 좀 쉬면 낫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두피 신경의 문제잖아요. 두피도 피부예요. 그래서 최근에 몇 사람의 케이스를 경험했는데요. 이건 족태양 방광경락의 문제니까 상향, 소택, 지음에 또 침을 넣어봤어요.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수혈은 어떻게 쓰느냐면 골수, 골과 관련된 증상에 쓰는데 어느 날 환자가 와서 요새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할 때 주먹이 잘 안 쥐어져요. 아니면 손목, 발목이 뻑뻑해요. 근골, 뼈 마디가 윤활유가 부족해지면 환자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관절이 뻑뻑해요. 주먹이 잘 안 쥐어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골수가 관절에 윤활유가 부족하다고 지금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어느 장부, 어느 경락인가는 두 번째 수혈조합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손목, 양계열 쪽으로 손목을 삐었는데 손목 삔 게 치료가 대충 됐어요. 근데 마무리가 안 돼요. 좀 뻣뻣해요. 뻐근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관절에 윤활유가 부족한 형태구나. 그리고 대장경락에 수혈을 쓰는 거예요. 이간이잖아요. 그리고 수혈의 대표 오행혈이 통곡이잖아요. 그러면 통곡 이간을 쓰면 두 번째 손가락이 삐었는데 완치가 안 되고 질질 끓어요. 그러면 골수 부족이구나. 그리고 갖다 쓰는 게 수혈이에요. 세 번째, 환자가 와서 움직일 때 아파요. 발을 삐었는데 걸으려고 하면 아파서 못 걷겠어요. 또는 발목을 굽혔다 폈다 해보면 아파요. 또는 관절이 그전보다 덜 움직여요. 움직이는 범위가 옛날에는 팍팍 꺾였는데 잘 안 꺾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관절을 움직이는 역할을 뭐가 해요? 근육이 해요. 관절을 움직이는 역할을 근육이 해요. 그래서 환자가 와서 팔꿈치를 폈다 오므렸다 하면 아파요. 팔꿈치를 옛날처럼 팍팍 구부렸다 폈다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 현재 어느 경락인지는 모르지만 주관절을 굴신하는 근육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내 마음속에 경락, 경근을 소통시키는 목표를 써야 되겠다고 얼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를 쓸 수 있어요. 테니스 엘보에 걸리면, 테니스 엘보 증상이 생기면 이게 물건을 꼭 쥐고 주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면 아파요. 그러면 테니스 엘보는 주관절의 문제잖아요. 주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목혈, 근육의 문제구나. 그러면 어느 경락인지는 살펴봐야 되잖아요. 테니스 엘보는 대체로 수양명 대장경의 문제예요. 그러면 관절을 움직일 때 아프면 관절 운동이 굴신 범위가 좁아지면 목혈 쓰라 그랬지. 그러면 목혈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수양면 대장경의 목혈이 삼간이에요. 삼간에 침을 놓고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주먹 쥐었다 폈다, 주관절 굽혔다 폈다 할 때 훨씬 덜 아파요. 그러면 대표 오행혈인 이목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 2년 동안에 많이 경험한 거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그 다음 환자가 와서 한다는 말이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 쑤시고 아파요.
또 아픈 데를 만져보면 화끈화끈 열감도 있어요. 좀 뜨뜻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 환부에 열이 몰려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열이 몰려있는 걸 해결해주는 혈이 화혈이에요. 손가락을 삐었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삐고 나니까 욱신욱신 쑤시고 아파요. 그 자리를 만져보니까 화끈화끈한 따뜻한 열감도 있어요. 그러면 한열 편차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한열 편차 조절방이 화혈이에요. 그러면 화혈을 쓰는 거예요. 환자가 와서 가만히 있으면 시리고 아파요. 그러면 한열 편차에서 이 사람은 한 증상이잖아요. 예를 드릴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 저는 미국에 건너가자마자 생긴 증상 중에 하나가 밤에 책상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벽 쪽으로 향해 있는 무릎이 냉병이 생겼어요. 조경명 유경의 독비혈에서 아래로 한 마디 정도,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가 뼈가 시려요. 그게요, 2년 전까지 있었어요. 이게 10몇 년 된 증상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시리고 아프니까 이거 한열 편차구나. 그리고 독비 아래쪽이니까 조경명 위경이구나. 그래서 핵의 양곡을 썼죠. 2번 만에 나와버렸어요. 정말 효과가 뛰어나요. 그 다음에 금수, 목, 화, 토열. 토열은 기육에 생긴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러면 환자가 와서 기육과 연관된 증상들을 호소해요. 그러면 기육과 연관된 증상이 뭐냐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뻐근해져요. 또는 묵직해져요. 또는 터질 것 같아요. 뻐근하다, 묵직하다, 또는 살이 뭉쳤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 종아리가 땡땡해요.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기육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의자에 오래 앉았으면 허리가 뻐근해요. 그러면 기육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등줄기가 뻐근해요. 묵직해요. 엉치가 무거워서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환자가 말을 하면 이건 기육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토혈을 쓰면 되는 거예요.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질문을 해요. 어떻게 아프세요? 혹시 움직일 때 아프시나요? 아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쑤시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아프세요? 하여간 불편해요. 이런 표현 속에 들어있을 때 기육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